코리아 SE가 오늘 하한가를 갔는데 어, 안녕하세요, 울팍입니다. 목소리 녹음되고 있나? 그 아까 전에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벌써 그걸 다 보셨는지 들어오셨다고 그러고요, 방에.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종목 상담이 불가능해요. 일단 개인 톡으로 저한테 보내셔서 개인 톡이 낫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1대1 상담은 더 불가능하고 원래 단톡방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좀 애매해서 또 유튜브는 가능해요. 왜냐면 단톡방은 누군가 초대를 하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유튜브는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좀 애매한데 일단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단톡방에서는 기초적인 설명만 드리고 어, 코리아에 쓰이는 매수는 없고 매도만 넘쳐나는 상태인데 내일 어떻게 되나요?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아요. 일단 매수 매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예요. 근데 매수는 없고 매도만 넘쳐난다는 말은 말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매수자가 있으면 그만큼 매도자가 있는 거고 매도자가 많으면 그만큼 매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9850에 사셨다는데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왜 9850이 9850인지 9850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9850에 사셨는데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기준은 또 뭔지 오를 거로 생각하고 구매했고 상한가 간 종목이 연상 점상 갭상하듯 하한가 가는 종목은 또 연하한가 점 하한가 갭 하한가 가능하거든요. 내일 10%도 팔수라도 있을까요? 마음의 불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종목을 애초에 들어가시는 게 뭐 누가 봐도 지금 엄청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빠졌다고 매매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지? 하수라고 해야 되나? 매매 스타일이 있고 경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에 비해서 질문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내일 오른다는 말씀인가? 이런 거를 확신할 수가 없죠. 내일 당장에 물량을 전부 다 팔아버리면 뭐, 뭐 예를 들어서 상패가 된다고 치면은 무조건 거래 정지 먹고 하락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확답을 할 수 없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는 전혀 없는데 매도만 있는 상태에 오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제가 이 음성으로 보낸 거는 거래라는 게 매도자가 있어야 매수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어야 매도자가 있는데 매수는 전혀 없는데 매도만 있는 상태라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매도 잔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도 잔량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팔려는 행위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한가 간 종목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지금 코리아 SE 같은 경우도
많이 매집된 구간을 보면은 높아봤자 이 정도거든요. 낮으면 한 이 정도고. 정보 지분도 한번 봐야 돼요. 지분이 얼만큼 있나.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거의 품절주일 텐데. 아, 품절주는 아니네. 30에 40%, 6, 70% 정도는 돼야 품절주인데 그렇지 않네요. 이거 조금 그러면 이러면 조금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30%에 10%, 40%잖아요. 그러면 이 40%를 제외하고 이 사람들이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어떻게 됐든 연계된 뭔가에서 결탁된 아까 전에 그 퍼센테이지를 잡은 게 30%였잖아요. 30%였는데 거기서는 이 대주주 지분에서 일부분을 떼고 매각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그걸 제외하면은 지금 60%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작전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60%에서 얼마만큼을 먹느냐. 꽤 많이 먹어야 돼요. 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은 거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 7년 정도의 그 매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안 나고 그게 아니라 뭐 거래를 위에서 팔고 아래서 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계속 쌓는 걸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고점 저점을 형성하더라도 기간으로 매집을 했던 거는 한 6년, 5, 6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5, 6년 이상이 되는데 매집 물량을 얼만큼 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분율이 저렇게 낮은데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오랜 기간 매집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만큼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천 원짜리 천 원짜리를 있는데 이거를 10만 원을 만들 거예요. 100배를 튀어서 10만 원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천 원짜리를 10원밖에 안 갖고 천 원에 10원밖에 없어. 그러면 990원은 딴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려면 변동성이 뭐 크지 않게 사람들의 관심이 적게,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조금씩 쌓아갖고 내가 뭐 한 대충 300원 정도 아니야, 내가 대충 한 100원 정도 물량을 가져가고 이 거래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이제 쌓는 걸로 한 50원 정도 물량을 가져가. 그럼 150원 정도 물량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또 이제 거기서 단일가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상승이 조금씩 나오게 하려면은 위로 올려가면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런 거를 조금씩 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제 얘네가 뭐 어떤 사람들이 짜잘하게 거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시하면서 이 가격대를 이겨내고 상승을 시키려면은 물량을 꽤나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30% 이상, 최소한 30% 이상 확보를 해놓고 기간 조정을 길게 줘서 물량을 조금 적게 확보를 하려면 기간 조정을 길게 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마음껏 올려도
뭐 이 사람들이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런 거에서 크게 좀 벗어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생각보다는 지금 기간이 좀 기네요. 물량을 얼만큼 매집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2년, 4년, 5년 뭐 그렇게 긴 거 같지 않고 적당한 것 같긴 한데 물량을 지금 이 정도 끌어올렸으면 물량을 많이 매집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 한번 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갈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본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털었다는 게 이때 좀 비중을 많이 털었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본 건데 더 간 건데 일단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매도 전량이 쌓였다는 건데 매도 전량이 지금 68만 주거든요. 68만 주인데 오늘 하한가 간 거래가 거래량이 449만 주. 1000, 만, 10만, 100만. 449만 주. 449만 주예요. 449만 주인데 이제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그럼 절반으로 하면은 449, 220, 뭐 200, 225, 224, 225라고 할게요. 225만 주. 225만 주에서 68만 주. 68만 주가 몇 프로가 되냐는 거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그러면? 225에 68은 어라? 어떻게 해야 되지? 225 나누기 68인가? 225 나누기 68 아니지. 68 나누기 225 곱하기 100 이게 맞나? 30.22% 그럼 30%의 거래량만큼이 오늘 매도 물량이 30%의 거래량만큼이 지금 하한가에 쌓인 거예요. 만약에 개인들이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개파락을 할 수가 없어요. 개파락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뭐 뉴스가 있었나? 그걸 물어봐야겠다. 무슨 뉴스가 있었나요? 개파락을 할 뉴스. (21일) 투자 경고 종목은 당일 종가 올 투경 때문에 하락했다고? 그거밖에 없어? 세트론이 아니잖아. 와, 그럼 더 확실하네.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일단 매수 매도는 매수 1, 매도 1. 1대1이에요. 1이 있어야 1이 있는 거고 2가 있어야 2가 있는 거예요. 매도 잔량이 68만 주가 쌓였다. 자, 이만큼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기간이 이만큼 긴데 이만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력 평단이 얼마일
거로 예상을 하세요? 이 작전을 짜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이 보통 막 예상하기에 요 정도의 매집을 했다고 생각해서 한 1,900원, 2,000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개인들 뿐이에요. 일반 사람들만 장투를 한다고 치면은 2,000원 평단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샀던 게 얼마라겠지? 이때인가? 뭐 2,000원, 2,000원 얼마대였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세력들은 평단을 낮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뭐 어떤 꼼쳐둔 계좌 하나에다가 놔두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얘네는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평단을 2,000원으로 놔두고 연일 막 찌라시 뉴스 보내고 뭐 기업 대주주랑 결탁해갖고 뭐 호재 소식 공시 같은 거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2,000대 평단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걔네가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 물량을 갖고 있어도 얘네는 어쨌든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그만큼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리면은 얘네도 이제 그만큼 돈이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거래량도 계산을 했지만 400, 뭐 대충 그냥 220만 주라고 칠게요. 450만 주였는데 이제 매수 매도 합의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절반이니까 220만 주인데 220만 주에서 지금 68만 주가 하한가에 걸렸어요. 게다가 이거는 갭으로 하락을 시켰고, 그 얘기는 뭐냐? 무려 30%나 되는 오늘 금일 매도 거래된 매도 금액의 30%나 되는 양이 하한가에 걸렸다는 건 개인들이 저 가격에 전부 다 매도를 걸어놨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들이 뭐 기껏해봐야 저렇게 걸 수도 없고, 만약에 건다고 치더라도 개인들이 30% 아니 68만 주만큼 걸었으면은 아까 누구야? 무지님이 무지하게가 아니라 무지님이 저기 그 얼마 가격 9,800원 얼마에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개인들도 그렇게 매수를 해요.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도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하한가를 이렇게 만들고 가격을 찍어 누르는 건, 매도의 잔량을 계속 쌓아 놓는 건 매수하지 못하도록 매수하더라도 이 윗가격, 개인들은 절대 그걸 먼저 아셔야겠다. 개인들은 절대 물량을 위로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가로는 사는데 시장가도 어쨌든 그 가격대에서 체결되는 가격이지, 이거를 계속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1,100원으로 올리고 싶으면은 1,100원에 사야 주가는 1,1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1,000원에 사거나 호가가 1,000원에 있는데 시장가로 산다고 1,100원이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장가로 샀을 경우에는 그 호가가 사는 물량만큼이 1,100원 호가에도 걸릴 만큼이면 올라가겠죠. 근데 절대로 그냥 개인들이 살 때 호가는 그렇게 막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물량을 사면은 변동은 가능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68만 주를 백날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이 낫기도 하고, 또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68만 주를 저기에 걸어놨다는 건 이 가격을 당장에 지금 상한가 아니라 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싶지 않은 주체가 저만큼 걸어놨다는 게 되죠. 하한가 물량에 매도 잔량을. 개인들은 뭐 사봤자 뭐 천주 만주 사봤자 그냥 그 매도 물량 안에서 체결되지 절대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걸어놓은 거 이상 사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이고 68만 주를 매도에 걸어놨다는 사람은 누가 여기에 걸어놨을까? 뭐 바닥권에서 샀던 사람들은 걸어놓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인이 장투하는 개인이 2,000원대 사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해갖고 갖고 있다가 위에서 어 지금 하한가네 던져버려야겠다 판다. 그 개인이 이만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개인일까요? 68만 주를 갖고 있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뉴스를 봤잖아요. 뉴스를 봤는데 파란불 대체 무슨 일 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뉴스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럼 이거구나 하고 확신을 했죠. 뭐냐면 얘네는 지금 이걸 계속 올리고 싶은 거예요. 코리아에 쓰이는 이 세력들은 요거를 지금 계속 올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사람들한테 관심이 적어들어. 관심이 적어들기 원하는 구간은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 뭐였죠? 장기간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장기간 매집할 때. 근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돼.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루 쉬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뭐냐? 만약에 투자 경고가 되면은 버벅대 갖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거래 정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하루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으쌰으쌰 올려갖고 팔아 먹어야 돼. 이 정도 올려놓고 이제 조금씩 팔아 먹어야 될 텐데. 물론 얘네가 뭐 이때 저처럼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때 팔았을 수도 있어요. 팔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팔았어도 68만 주가 이렇게 매도 잔량을 쌓여갖고 누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지금 요때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간 거고 이때 거래 정지됐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만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저 뭐야 투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아까는 처음에 제가 이제 저 투자 경고 종목을 보기 전까지는 68만 주 잔량 68만 주 잔량이랑 그리고 이 장 막판에 12만 주 정도를 외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에는 외인들이 매수를 한 건 장 막판이거든요. 외인들은 장 막판에 종가 베팅 개념으로 그 12만 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갔어? 지금 매도 잔량이 68만 주인데 12만 주가 더 체결이 됐었을 거니까 80만 주 정도 매도 잔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아까 오늘 거래된 게 220만 주인데 매도로 거래된 게 거래량이 220만 주인데 아마 퍼센테이지가 더 높겠죠. 그럼 더 큰 물량인데 이만큼이 걸려 있다는 거는 개인들이 80만 주를 막 너도너도 팔겠다 매도 상한가에 걸어놓았다기보다는 이제 세력이 오르지 않게 하려고 누르라고 이렇게 해놨을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외인 매도세랑 그리고 주가가 지금도 보면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변동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반복하잖아요. 무조건 막 이렇게 어쨌든 크게 보면 상승인데 어쨌든 뭐 무조건적으로 세밀하게 봐도 다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금 내일은 아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첫 번째 예를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고 본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매도 잔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트상 차트상 반등 가는 구간. 세 번째가 이제 외인을 본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고 차트를 보면서 영상을 찍다가 알게 된 거에서 네 번째로 조금 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는 투자 경고 투자 경고 개파락한 이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개파락한 갭 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간 외든 시간 외이든 혹은 시초든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거래를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간 외에는 변동이 없을 때 시초에 움직였다. 그거는 1000% 10,000% 이제 세력이 뭐 공시나 뭐 그런 걸 이미 알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조정하는 거고 시간 외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어쨌든 세력이 하는 건데 공시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걸 내보내서 개인들이 시간 외 거래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둘 다 개입은 개인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력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파락 이유가 뭘까 해갖고 검색을 한 건데 개파락한 것 자체가 이제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건 갭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세력인데 이유조차도 세력이다. 그러면은 저 68만 주에 현재 걸려있는 매도 잔량은 세력이 만든 거다. 세력이 왜 못 올리게 만들었냐? 그러면 지금 당장 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올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투자 경고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인들이 막판에 12만 주를 샀고 차트상으로는 반등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파락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5850인가? 아니 8580인가? 8580 정도를 찍고 8580 정도를 찍고 상승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마 내일은 조금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종목 하나 설명하는데 30분 걸리네요. 아까는 종목 몇 개 했는데 이렇게 걸린대. 조금 어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보통 아까 마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 요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계신가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매도 잔량이 위로 쌓여야 주가는 원래 움직입니다. 종목이 위로 갈 때 매수, 매도, 잔량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직 저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이 가격대에 샀다는 건 이분은 조금 어느 정도 거래를 하고 좀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니고. 근데 저한테 굳이 와서 내일 모르냐고 물어보는 거는 뭐 저의 실력을 떠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매도가 쌓였는데 왜 안 가죠?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조금 약간 초반에 그래서 좀 까칠하게 좀 물어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종목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상승할 때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은 어디에 쌓이냐고요. 개념이 조금 저도 약간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는데 혼동을 하기가 쉬워요. 거래라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매수, 매도, 뭐 다자간이 됐든 뭐가 됐든 1대1의 개념이에요. 1대1의 개념. 그러니까 어이 모른다고 나오시네. 근데 왜 아까 매도가 저렇게 쌓였는데 주가가 어떻게 위로 가냐고. 답을 정해놓고. 답정남인가? 답정여일 수도 있고. 자, 주가는 1대1 거래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 호가, 지금 당장에 호가에서 걸렸을 때는 중요치 않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물량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이 기간 횡보로 이만큼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단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평단을 낮춰서 갖고 있어요. 근데 주가를 올리려면 위로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위로 사야 된다고. 근데 이제 위로 사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거래는 1대1이에요. 발생은 1대1. 내가 위에 매도를 걸어야 누군가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갈 때는 매도 물량이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더 크게 쌓여 있어야 돼요. 주가를 위쪽에 계속 걸어두고 매도를 걸어두고 사람들이 그걸 야금야금 먹으면서 위로 올려서 사야 주가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위로 갈 때는 여기 매도 잔량의 주가가 더 쌓여 있어야 위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장 막판인데 하한가에 매도 잔량이 쌓여 있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더 위로 못 가게 찍어 누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주가가 뭐 여기 있고 여기가 한 30만 주 있고 여기가 5만 주 있다. 여기가 5만 주 있고 여기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가는 보통 위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위로 갈 때는 이게 뭐 여기 이 호가에 5, 요 호가에 10 하면서 위쪽으로 갈수록 더 큰 물량이 걸려 있는 거죠. 30이 뭐 제일 위에 있고 이런 개념.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호가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건 내가 위로 못 가게 지금 찍어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인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험해도라고 해요. 험해도. 세력들이 찍어 누르는 거. 나 이만큼 찍어 눌러. 너 이거 올릴 자신 없지? 어? 그냥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러면서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보통 매집을 많이 하는 구간에서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요, 요렇게 봤을 때는 변동폭이 없잖아요. 변동폭이 뭐 100원 차이라고 할게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100원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뭐 한 200일이다. 200일의 기간 동안 이 2100원 고가가 2100원이고 여기 호가가 2000원대 종가가 2000원이다.
이 2,100원에서 계속 10만 주 동안 200일 동안 계속 매도를 걸어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 못 올리게. 그러면서 아 뭐야 진짜 떨어져 나가면은 밑에 물량에서 계속 매수로 물량을 받아먹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폭이 폭이 있게 이런 식으로, 폭이라는 게 이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을 해갖고 폭을 생겨서 일정 부분 이상 절대 못 사게, 못 올리게, 위로 못 가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물론 자기가 조금 밑에서 예를 들어 2,000원에 사서 2,800원대 다 던져요. 다 던지진 않고 뭐 비중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더 이상 위로는 못 가고 밑으로 빠지면 다시 또 밑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눌릴 때 다시 샀다가 여기서 또 못 사게 해갖고, 비중을 예를 들어서 처음 이때 뭐 10% 비중을 보유했으면은 계속 가다가 여기서 뭐 2% 던진다, 8%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내리는 구간에 또 이제 2%씩 사. 뭐 어떻게 사서 여기서 또 16%가 됐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6% 던져. 아, 6%는 좀 많은데. 4%를 던져. 그럼 여기 12%죠. 여기서 내리는 구간에 또 두 배, 이번에 두 배를 물량을 매집해. 뭐 지금은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하는 구간, 뭐 요런 구간에서 많이 주로 매집을 할 텐데, 어쨌든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두 배를 샀다 그래. 그럼 여기서 24% 물량이 매집이 돼. 조금 반말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해가고 고점에서 찍어 누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찍어 눌렀다는 거는 못 가게 하려는 건데, 그 의도가, 그래서 개파락한 의도가 뭘까? 개파락을 이미 했음에도, 개파락을 했다는 얘기는 거래가 여기서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 만약에 세력이라면 밑에서 팔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팔까? 그걸 봤을 때 이제 아 뭐 투자 경고 그게 있다, 뉴스가 있다, 아 그러면은 못 올리게 해갖고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겠구나, 마침 외인도 사는구나, 그래서 내일은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반등의 위치기도 하고 이제 외인도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매수 매도 호가를 설명을 드렸고, 왜 이 종목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원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목 진단이긴 한데 정확히는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어 조금이라도 더 덜 불법이나 편법적인 걸 위해서 일단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